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트럼프가 벌벌 떠는 미국 증시 마지막 악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면서 트럼프가 가장 걱정하는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그럴듯한 호재성 뉴스를 뿌려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트럼프는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되게 엄청난 것을 해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그냥 넘어가시면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쉽게 준비해 봤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은 매주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 뉴스도 여러분들께 꾸준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 속보에서도 많은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바쁘신 분들을 위한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트럼프가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원하는 게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낮은 달러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부채를 좀 줄여야 되니까요. 수입을 줄이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살려내는 거죠.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법안 통과 이후에 발행될 채권을 받아줄 탄탄한 달러 수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완전 반대말인 게 뭐냐면 달러 가치가 낮아진다는 소리는 달러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법안 통과 이후에 발행될 미국의 채권을 받아줄 탄탄한 달러 수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말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과거에 실패했었죠. 언제? 4월에 과도한 관세 부과로 한번 채권이 금리가 강하게 튀어 올라갔죠. 미국 탈출 러쉬가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다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트럼프의 체면을 많이 구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급락하는 트럼프의 지지율입니다. 이 지지율이 거의 3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계속해서 올라봤자 4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트럼프가 이란 공격 이후에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이 존재하거든요. 이 지지층마저도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지지층이 눈을 돌렸다는 소리는 미국 내에서 이 정치인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정치인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미국 법안 통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떨어지는 지지율만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무너진다라고 하면 트럼프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욕을 먹으면서까지 어떻게든 법안 통과 이후에 경제 회복과 지금 지지율 회복을 노려봤으나 이게 미뤄지게 되면 트럼프는 최악의 사태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되면 내년 중간 선거 이후에 지지율 지금 이제 이 선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급해진 트럼프는 보여주기식 호재를 쏟아냈습니다. 중국과의 히토류 수출 협상에 완료했다라든가 이스라엘 이스라엘하고 휴전했다라든가 이스라엘 여기 이란이죠. 이란 이스라엘 억지 휴전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관세를 좀 유예시키면서 긍정적인 시장의 호재성 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트럼프가 다 실패한 정책인데 사실상 이걸 통과한 척 긍정적인 호재인 척하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좀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상세한 이야기를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트럼프가 실패하고 있다, 트럼프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나씩 오늘 뉴스들 뜯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6일이죠. 최근에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나의 국경 확보, 경제 활성화, 미국의 꿈 복원을 위한 역사적인 법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법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했죠. 왜 이 법안 까딱 잘못하면 통과 못할 것 같으니까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처음에는 3개, 4개, 심지어 7개의 법안을 나눌까 했지만 하나의 법안으로 가는 게 더 어려웠지만 더 좋다고 판단했다. 뭐 이런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몇 개는 지지하고 몇 개는 지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보조금 같은 것, 반도체 보조금, 뭐 전기차 보조금 이런 보조금을 취소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주가 있겠죠. 친환경 자동차를 주로 생산하는 주에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강력하게 추진한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해주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라고 이야기까지 보태면서 자신이 뭐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상 이 내용을 싹 보시면요, 과거에 자신감 있는 말투를 이어가긴 했지만 거의 변명에 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살펴봤더니 이란 전쟁 이후에 트럼프의 핵심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뒤 사흘 만에 휴전을 이끌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성과를 자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핵시설의 완전 파괴 여부는 불확실하며 지금 이제 DIA 초기 평가에 따르면 핵 프로그램은 수개월 지연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만 들어보면 엄청난 걸 해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 내 여론은 이란 공격에 부정적이며 심지어 내부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급락했고 마가 지지층에서도 내부 분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지지층이 뭐냐면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이제 이 핵심 멘트를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미래의 미국을 걱정하는 이 핵심 지지층인데 핵심 지지층도 내부 분열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중동 전쟁에 까딱 잘못해서 직접 끼어들었다가 과거에 엄청난 재정 적자를 입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과거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죠. 어떻게든 이제 원유 파동을 막기 위해서 개입을 했으나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재정 적자를 더 키웠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마가 지지층에서도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잘못하면 내부 분열 가능성도 생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좋아하는데 이것조차도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이란 전쟁을 벌이니까 이걸 반대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 해당 이 내용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법안까지 올라섰습니다. 물론 부결되긴 했지만 확실히 미국 정치계에서 너무나도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닐까? 이것 때문에 법안 통과를 못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이냐라고 하면 트럼프가 보여주기식 호재성 뉴스를 좀 띄웠는데 사실 이 호재성 뉴스도 사실 신뢰하지 못할 만한 거예요. 제대로 해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상세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히토류 협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토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승리했다라는 듯한 제스처를 좀 취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상황을 보면은 굴복한 것과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히토류 반도체 공급망 갈등을 봉합하는 합의에 서명했으며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재개하고 미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막고 싶어 했었던 반도체 수출이 풀리는 모습이죠. 그렇게 막았으면서 이걸 수출을 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모습이에요. 이번 합의는 5월 제네바 협상과 이달 런던 2차 회담에서 이뤄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양국은 관세율도 상호 관세 인하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 유학생 비자 문제 등에서 완화를 약속했으며 추가로 인도 및 주요 10개국과 무역 합의도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서한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으며 백악관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뒤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저 해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중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걸 내줬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문제인 게 반도체 이대로 그대로 수출하잖아요. 수출 계속해서 하면 사실상 미국의 AI 기술하고 중국의 AI 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따라잡게 됩니다. 따라잡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은 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봤더니 미국 내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포드 아시죠? 자동차를 만드는 포드 중국 자석 부족으로 미국 여러 공장 가동 중단. 아니, 대표적으로 포드 얘기만 나온 거지 포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포드 대기업이 이 정도면 중소기업은 더 심각하겠죠. 다른 기업들은 포드는 중국발 히토류 자석 부족으로 최근 3주간 미국 공장 일부가 가동을 중단했다. 안 팔려서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서 자석이. CEO 진팔리는 고출력 자석이 자동차 시트, 도어, 오디오 등에 필수적이며 현재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에 새 승인 절차를 도입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수출 허가를 신속화했지만 공급 차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굴복함과 다른 게 없습니다. 잘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지율 떨어질만 해요. 심지어 이란과 협상을 추진했는데 휴전을 추진했는데 심지어 이란 내에서 반응을 보면 얼마나 이제 미국을 만만하게 봤는지 알 수 있죠. 진짜 이번에 핵 시설이라든가 핵심 인력들이 다 죽어나갔고 뭐 꽤나 많이 죽어나갔지만 이게 너무 엄청나게 이제 충격적으로 정말 이제 공포를 느꼈다면 하지 못했을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란이 쏟아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방어망을 뚫고 군사실을 타격했다며 자국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핵시설 공습은 과장됐으며 이란은 오히려 미군 기지를 타격해 강력히 대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반언을 할 만한데 사실 이거 이런 말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이 발언을 해야 됐을까? 좀 조심스러운 발언까지는 어느 정도 방어적인 발언까지는 할 수 있는데 공격적인 발언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완벽하게 미국이 이란을 트럼프가 말했던 것처럼 찍어 누르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7월 관세 협상 실패예요. 이거 관세 협상을 엄청 잘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지만 제대로 한 게 없거든요. 트럼프 정부는 7월 8일 종료 예정인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9월 1일까지 또 연장했습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이니까 3개월 더 연장한 거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 등 18개 핵심 교역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유예 연장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57개국의 상호관세를 발효했다가 90일 유예했으며 일부 국가는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아니죠.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이죠. 왜냐하면 호구처럼 협상하고 싶지 않으니까 최대한 협상을 미루고 싶은 거예요. 협상의 기준이 없어요. 뭐 영국하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국하고 한 게 의미가 없는 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하고의 교역 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저 협상은 큰 기준이 되지 못하고요.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에서 이제 새로운 관세 협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럼 관세 협정이 제대로 기준이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중국과의 관세 협정은 당연히 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미루고 있는데요. 이것도 90일 연장, 뭐 1개월 연장도 아니에요. 당장에 뭐 협상이 직전이라면 더 연장을 안 하겠죠. 근데 3개월 연장? 사실상 자존심을 싹 다 구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관세 유예를 서명해 놓고 지금 현재 자기가 직접 서명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상호 관세 유예한 시한 단축 원한다. 그죠? 사실상 이게 보면 되게 나는 단축을 할 거야 라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거 뭐라고 느껴져요?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죠? 단축 원하는데 제발 해줘 라는 식으로 사실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지지율이 박살나가지고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법안 통과 안 될까봐 이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엄청난 협상을 해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씩 다 뜯어보면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 통과에 목을 메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는 떨어지고 있는 급락하고 있는 지지율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아무도 제대로 빠르게 협상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갈겠죠. 법안 통과 이후에 미국 경제 회복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복수할지. 지금은 어떻게든 중국도 풀어주고 이란,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전쟁을 빠르게 끝내는 듯하고 관세 유예까지 시켜주고 있는데 아마 법안 통과 이후에는 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만 큰 문제가 없고 채권 발행 끝나고 본격적으로 미국의 부양책이 기대감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트럼프가 현재 위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후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인지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법안 통과가 얼마나 트럼프에게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고요. 트럼프가 이런 악재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7월 달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눌림 목자리에서 TJ 잔고 채우는 과정 속에서 빠진 증시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